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요새 하루하루 좀 초조해하면서 매일 아침 열어보게 되는 종목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워낙 다이나믹한 한 달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27일 지금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3일 만에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관심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1% 넘게 빠지면서 109.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좀 충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가 이번 달에만 주가가 44%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도 기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수준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좀 끝없이 이제 하락세를 밟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일부에는 120달러대일 때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했던 전문가들의 전망도 이제 좀 힘을 잃게 되면서 100달러 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 S3 파트너즈에서는 지난 21일 기준 이미 테슬라가 공매도 순위 2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 공매도 순위 2위를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예상이 이미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S3 파트너즈의 이오르 두사니프스키는 공매도가 부활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면서 이달에만 378만 주 그리고 규모로는 5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이제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규모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다고 짚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처참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11월만 해도 1조 달러를 넘었던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제 3,500억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부침이 많았던 게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 어렵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해 4월에 이제 테슬라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제 4월 9일쯤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이제 테슬라 인수를 마무리한 뒤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는 비탈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이렇게 테슬라의 부침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왜 이게 72%까지 떨어질 문제냐 여기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갸우뚱해 하실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의 테슬라의 리스크를 좌우할 그 3대 리스크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머스크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더십 리스크인데요. 그 중에서도 트위터의 ATM이 된 테슬라, 이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지난 22일 이제 전격 선언을 했어요. 음성 채팅방 스페이스에서 이제 앞으로 나 2년 동안은 테슬라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확한 워딩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는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와도 팔지 않을 것이다. 내후년 같은 경우도 아마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장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가 3%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이건 반짝하는 수준에 그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일부 이제 테슬라의 주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으니까 이제 믿고 싶다 이런 분위기지만 상당수는 아무래도 이번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의 말이 번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머스크가 팔든 팔지 않든 이미 좀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기를 걷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냐? 대주주인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처분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올 4월에 이제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이제 적극 제안을 했어요. 이따만 해도 사실 4월이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본격화되기는 전인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440억 달러는 당시 트위터 가치보다 이제 프리미엄 웃돈을 얹은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많은 금액이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스크 자체도 이거 나 못하겠어. 너무 비싸 하면서 번복을 했지만 결국에 인수 강제 소송 계속해서 하다가 다시 이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이제 인수를 완료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440억 달러 되는 돈, 머스크가 당시 세계 1위 부자긴 했지만 이거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머스크의 순자산의 대부분이 테슬라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이제 이 인수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마련이 안 되는 대출금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지분을 담보로 맡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전체 인수의 절반 이상 되는 가량 금액이 이제 테슬라 지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난달에도 39억 달러, 그리고 이번 달에도 최근에도 3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달간 74억 달러의 지분 매각을 하면서 테슬라가 이 머스크의 큰 지분 매각이 발표된 시점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트위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ATM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 투자자들도 이제 진짜 긴장을 하고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사고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쳤는데 이 트위터를 살리기 위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만 이렇게 처분한 게 아니라 테슬라 인력들도 차출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 트위터 처음에 인수하자마자 이 인력의 50%를 이제 감축을 합니다. 해고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정상화 작업에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와 손발이 잘 맞고 에이스인 정예군들을 이제 투입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비오 브루가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총괄을 비롯해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부분을 만든 엔지니어들을 이제 차출해서 그 기존의 트위터 엔지니어들을 자를 때 막 코드 직접 와서 검수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CEO만 트위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 일만 하기도 모자랄 인력들을 주의를 분산시킨다 하면서 트위터, 테슬라 이렇게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갈 수가 없다 하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의 이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리스크였다면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중국 팬심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머스크가 사실 친중국 성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유별난 캐릭터 때문도 있지만 사실 실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생산과 수요가 중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머스크는 이제 중국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보면 올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24%를 중국 시장이 차지했어요. 그 작년으로 가면 이 비중이 더 큰데요. 지난해 3분기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64억 1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48%에 달하는 31억 1천만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 머스크가 이렇게 좀 애지중지하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중국에 좀 이빨린 말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공장이 이제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지금 1월 2일까지 중단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왜냐,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해서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감염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게 애플의 정저우 공장도 비슷해요. 애플의 정저우 공장도 지금까지 11월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자 확산, 그리고 근로자들의 시위 격화, 이런 것들로 진통을 겪으면서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사실 이거와는 굉장히 양상이 달라요. 왜냐? 애플의 그 주가가 하락되는 것은
아이폰 14의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이에 대한 전망이 높은데 이 지금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따라서 매출이 하락한다. 매출이 전망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애플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테슬라는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이렇게까지 생산 중단을 했는데 재고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했을 때 중국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4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공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는 이거의 5배가량 되는 그 대기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생산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4주 안에 인도가 된다. 그럼 재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결국에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하면서 더 큰 위험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오늘 로이터에서 6시간 전에 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1월 3일부터, 내년에는 1월 3일부터 19일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이후에는 이제 중국 춘제 때문에 쉬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도 17일밖에 공장 가동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 역시 지금 수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요 대비 이 인건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일 텐데, 이거 지금 중국 시장의 수요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내수 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지금 백지 시위도 계속화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도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수요를 다운시키는데 이어서 중국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차종을 뭐 10위까지 놨을 때 그 홍광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가 각각 나란히 이제 2, 3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경쟁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3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는 시장 상황이 괜찮았는데 지금 10월부터 굉장히 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8만 3천만 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 대비 8% 정도 인도량이 늘으면서 이제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상황이 10월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YD, SAIC 모터, 니오 등 전기차가 이제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의 민심을 잡고 있고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금 이게 점점 매년 양이 줄어서 지금은 1,836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끝나게 되면서 이 유인책으로 인한 수요도 막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출혈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이제 각각 모델 3, 모델 Y 각각 가격을 5%, 9%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내년 지금 연말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할인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인센티브까지 끝나게 되면 좀 쉽지 않다. 중국 내 이 팬심이 빠르게 식고 있고 그 중국 내 매출이 갈까 먹어지게 되면 테슬라 전체 매출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에만 이럴까요? 지금 전체 시장에도 지금 테슬라의 우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전기차 이퀄 테슬라의 공식이 깨진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작년 11월에 이제 처음 왔는데 그때 가장 놀란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 실리콘밸리에는 테슬라 그 하얀색 모델이 정말 아반떼처럼 많이 돌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제 테슬라가 보이고 심지어 이제 제가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맞은편에 이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줄줄이 막 세네 대가 연달아 또 테슬라 모델로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 이꼴 테슬라 이런 게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지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땠냐 S&P 집계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79% 정도 점유율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71%. 근데 올해는 65%까지 점유율이 감소했어요. 그 7대3 법칙이 깨진 거죠. 테슬라가 7을 지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3을 지배하는 이 구도가 깨지면 사실 이제 과반
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는데 S&P가 어떻게 집계했냐? 2025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 비중이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델 3가 17년 이제 7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로부터 8년 만에 이제 완전 테슬라 비중이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테슬라의 전성시대가 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거죠. 이게 사실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 이게 테슬라가 아무리 잘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이 내놓는다고 해도 선점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가성비를 내세운 전기차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종이 48종이라면 이제 2025년에는 159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3배 이상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의 점유율도 20%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 그럼 지금처럼 테슬라가 마음껏 이제 가격 책정을 하고 이런 시기도 지났죠. 그래서 올 9월 말 기준으로 총이익률이 이제 2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도 계속해서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의 성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당분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가가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성장 전망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짚어드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치고 올라갈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게 될지, 다른 그냥 전기차들과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될지, 이거에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미 트럭이라든지 새로운 트럭 등 이제 좀 모멘텀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리스크, 그리고 이런 게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금 와이나 실리콘밸리 전해드렸고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아주 깊이 있는 심도로 명쾌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